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평은 최근 문항이었어요. 그 때문에 강남권 기출문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누가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신에 끌어다 쓰겠다 예상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을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족권의 부호만 바꿨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 보시면 구조가 바뀌었어요. 나에서 물어본 조건의 구조를 확 바꿨습니다. 물어보는 발문도 살짝 바꿨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원래 있었던 표현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을 아주 어렵게 바꿨습니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안 풀려? 계산이 어렵게 바꿨고요. 복잡하다. 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12번은 조건이 3개로 늘었죠. 그래서 원래 2개였던 시계 구조를 3개까지 바꿔서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어려워져요. 저는 이제 학생들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2단계로 나눠서 어렵게 냈지만 1단계를 먼저 풀고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최종 3개 구조까지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계속 점진적으로 어렵게 해서 아주 어렵게 갔는데 이제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학생들이 이 킬러 문제 개성을 완벽하게 체화시킵니다. 13번은 이제 나 조건의 차수를 하나만 차수가 빠지면서 당황스럽게 바꿨을 법한데도 이제 이 정도까지 풀어서 이런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저희 에이밍 모의고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트렌디한 문제인데 아직은 이렇게 다양한 변형 형태로 내신에 나오지 않았던 문항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한 7회차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7회차 시험에 여기는 주요 문항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것도 이제 이게 거의 끝판왕이죠. 이거는 이제 나조건의 시기 3개에다가 차수도 이제 5차당식을 인수분해한 문제로까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박성도 천재는 거 아니에요? 적중이 100이네 100이요. 어떻게 보면 기본 문제 하나에 변형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킬러에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게 이게 킬러라고 느끼지 못하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모의고사 변형이라는 건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습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추느냐. 그렇죠. 그 차이가 크네요. 편하게 푸느냐, 그렇죠. 낑낑대면 푸느냐.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아이들이 잘 할 수밖에 없네요. 선생님 진짜 단대국어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단대국어 그거 받은 줄 알아요. 학교에 애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정말. 우선은 단대국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많은 분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이렇게 단대국어에 애정이 있는 거는 맞고요. 애정이 있으면 더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출제 성향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제가 어떤 부분도 이제 찾아냈냐면은 선생님이 낸 시험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 스타일이 있잖아요. 보면은 2개년 동안에 나왔던 시험의 문제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제풀이를 해보면 완전히 양상이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또 나올까? 이제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개성을 가진 문항들을 다시 출제하는 일은 있어요. 14번은 어떤 문제냐면 모의고사 문제인데 원래 고3 문제였습니다. 고3 문제를 1학년 문제로 끌어내리면서 확률의 표현을 지워버리고 1학년에 풀 수 있는 문제로 냈기 때문에 일단 체감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니까요. 이렇게 2학년이나 3학년에 낸 문항들을 고일로 끌어내려냅니다. 사실 원본도 좀 어려웠는데 그 형태를 뭐 이웃하는 숫자들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더 뒤틀었어요. 이렇게 냈는데 그 이듬해 하나 더 별표 3개를 꽉 찬 문제는 이 문항이 이제 킬러 문제에 가까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틀린 문항이었을 텐데 문제를 풀어보면 이 두 문제의 풀이 양상이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같은 선생님의 흔적 내지는 같은 선생님이 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저희 이제 추측인데 거의 이건 뭐 수능에서 찍는 거랑 똑같은데 어느 교수님이 사라지셨다 이거. 경지적으로 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찾아낸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이는 거고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대국어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잘 이해해두고
앞으로 나올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음. 이렇게 시험의 성향이나 양식이 일정하고 또 사립학교로 선생님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네. 많이 변하지 같은 않죠, 유형의 잘. 문제를, 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확률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적확하게 이제 짚어낼 수 있는 게 한 학교에 천착했을 때의 장점이다. 네. 이렇게 매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수능 시험의 한계하고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수능이 이제 30년 가까이 되면서 문제 풀의 한계가 왔다. 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예측도 가능하다. 네.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우리 박지원 선생님한테 적용시키면 단대국어에 그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적중시킬 수 있는 여지나 확률이 높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짐을 하자면 이 내신 1등급 받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1등급을 받아낸 학생들 내지는 한 2번 정도는 100점을 맞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본 거는 1등급이나 100점 맞은 학생도 부족한 게 있어요. 네. 전교 1등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 교육과정이 어느새 끝물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가 되면 교육과정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새교육과로 바뀌게 돼요. 새교육과정이 되면 새로운 콘텐츠가 EBS에서도 나오는데, EBS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학교에서 주로 프린트로 쓰는 문제가 바로 이 EBS 올림포스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쨌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유인무로 채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가 반드시 프린트에 들어올 거예요. 당연히 요 겨울방학에서는 올림포스 고난도를 꼼꼼히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을 위해서 지원을 하자면 1학년 때 1등급 받은 학생이 2학년 때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머리는 괜찮은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변명인데 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팩트인 면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한 2학년쯤 되면 딱 수원스투라는 고등 과목을 할 때쯤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학 실력이 이제 평준화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했던 1학년 친구들이 그대로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정말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수상은 사실 기본 과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원스투 미적이라 하는 모든 과목들을 본인의 시간이 허락되는 한 더 많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무조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힘써 주시고, 고3 학생들은 2학년 때 과탐 4과목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민원이 가요. 부모님들이 내가 이거 4개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네. 그래서 내신 책임질 예. 거냐. 그래서 2학년이 된 학생은 3과목으로 줄었어요. 네. 물리가 1학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과탐을 4개 하는 기조는 똑같은데 물리를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물리는 당연히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물리는 열심히 하고 네. 그 외에도 과탐을 좀 미리 공부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학생별로 이렇게 다 똑같은 리듬을 갖고 있어요. 네. 수상화가 시작할 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수상에 시작하는 방식, 수화에 시작하는 집합에 대한 부분 무리 없이 하는데 하면서 좀 힘이 떨어져요. 동기부여가 떨어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학 상하의 마지막 부분인 함수 그리고 도형 이런 파트들을 굉장히 못해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집에서도 열심히 할 때 숙제만 하질 않아요. 또 자기 주도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럴 때에는 시중 문제집을 푼다라고 할 때 순서대로 풀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못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못하는 파트에 포커싱을 잡아놓고 책을 중간에 풀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어려워할 만한 도형 파트나 네. 경우에서의 포커스를 두고 본인이 공부할 시간을 더 많이 들여줄 수 있으면 TV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 발표 딱 나고 나면 길면 3주, 4주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빨리 한번 탁 하고 타이트하게 한번 딱 하고 3월에 다시 다항식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내신이라는 거는 수능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그리고 성적 점수에 따라 등급이 환산이 되고 그것이 기록돼 버리면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1학년, 2학년 때 어떤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걸 신경 안 써놓으면 언제 후회되냐면 고3 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지원 선생님이 학생들 상담을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내신이 1, 2학년 때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 라인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네. 수학에서 강점을 가졌다 보니까
나름 괜찮은 케이스도 있었단 말이죠. 네. 또 짧지 않은 영상들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3월 개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중간고사가 범위가 잡혀서 진행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 저는 그 다양한 가능성에 다 열어두고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마음이 상하고 깨진 친구들을 좀 좋아합니다. 대치동에서 중학교 시절을 나면은 사실 상처 입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세워주고 네. 학교 역성에 맞게 지도하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과정이 너무 보람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학원 강사기 때문에 성적을 올려주는 게 제일 목표인데 저희 반에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1등급 100점을 맞은 친구도 있는데 네. 그 학생이 등급의 변화를 거치면서 자기 성적에 있어서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수학 실력? 수학 실력과 역량에 있어서 네.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네. 지금 고3이 되는 이 시점에 흔들림 없이 네. 굉장히 깊게 전진하는데 제가 거기에 힘을 좀 보태줬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그게 최고죠. 네. 네. 그런 학생이 수능도 잘 봐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열망이 있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선생님. 네. 학생은 이제 열의와 몸만 오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2월 중에 이제 준비 중인 설명이 안에서 네. 더 디테일한 내용들도 네. 나눠드리면서 네. 이제 학과 과정들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지속적으로 랑랑쌤과 송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서 반대부와 반 수업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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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